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 내외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이 본격적으로 장마권에 든 가운데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여름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서울과 경기, 서해안 충남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20mm가 넘는 국직성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특히 호남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강진 여고생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발 250m, 경사가 70도가 넘는 산길은 건장한 성인 남성도 오르기가 쉽지 않은 야산 정상인데요. 용의자 김 씨가 야산 정상에 머문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만약 여고생이 이미 승용차에서 숨졌다면 어떻게 여고생을 옮길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한편 강진 여고생 실존 사건에 대해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A씨는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아빠가 딸을 애지중지해왔기에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방침에 중국 수출 제조업체들이 대미 수출 급감 등을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6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차로 다음 달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 818개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관세 부과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제3국을 경유하는 편법을 쓰거나 아예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김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장관은 김 전 총리의 훈장 추서 논란과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례에 따라 역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훈장을 추서했고 관례라는 것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훈장 추서의 근거가 되는 김 전 총리의 공적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의 역할만 해도 충분히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시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조문은 이것으로 가름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노동자도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는데요. 이들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으로 모두 합해 15일입니다. 월드컵 통산 5번째 우승을 노리는 독일이 조별리그 탈락 위기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독일은 24일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 예선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프리킥 상황에서 토니 크로스의 골이 터지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독일의 극적인 승리로 F조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6강 진출팀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한편 독일과 한국의 경기는 27일 오후 11시에 열립니다.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유도로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 끝부분이 대한항공 여객기의 꼬리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여객기의 기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두 항공기는 승객을 태울 예정이었으며 사고 당시에는 탑승객은 없었고 현재까지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아시아나 여객기가 차량에 연결돼 이동하다 대한항공 여객기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대한항공 여객기는 편명 KE272호기로 오전 9시 5분 일본 오사카로 떠날 예정이었으며 아시아나 여객기는 OZ3355편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2개 메인 차트에 동시 진입했습니다. 빌보드 정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에 이은 쾌거인데요. 현지 시간 25일 빌보드 최신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들의 첫 미니 앨범 스퀘어업은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40위, 타이틀곡 뚜두뚜두는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55위에 진입했습니다. 빌보드 블랙핑크의 이번 순위는 모두 K-팝 걸그룹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앨범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처음 진입하면서 국내 걸그룹 중 최고 순위를 냈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형제가 모두 월남전에 참전한 가족으로 알려진 분들이죠. 두 형님들을 가슴에 묻은 막내 동생 김현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삼형제는 월남 파병선 용사였습니다. 큰형님은 63년도에 파병을 하셨고 작은 형님은 67년도에 파병을 하셨고 저는 71년도에 파병을 했습니다. 지금 두 형님은 하늘나라에 가셨고 항상 6월이면 그 두 형님이 생각납니다.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는 가수가 되어서 옛날 생각을 하며 보훈병원, 보훈휴관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 수호연합회 중앙에서 전국 독도 밝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독도 밝기 행사는 독도 수호연합회 최덕조 총재를 비롯해 호남연합회와 서울 수도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정신을 상기시켜줬는데요. 그 현장을 저희 NWN 내외 방송이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날씨도 참 좋고 또 오늘의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독도 경비대에 계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고 또 광주지에서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독도 수호연합회 임직원 및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생해 주셔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도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하야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간단체들도 다시 한번 모여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